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윤상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착용형, 그다음에 상황인식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착용형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게 어떻게 상황인식 인터페이스에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착용형을 기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착용형 인터페이스들이 어떻게 상황인식 인터페이스에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양한 기기 형태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전에 버추얼 리얼리티 기기가 처음에 생긴 뭐 1960년대부터 쭉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용적으로 이제 나온 이제 제품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기기 폼팩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쉽게 눈치채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폼팩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닌텐도 버추얼 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만원권과 같은 이제 실제로 사람이 이제 머리를 직접 갖다 대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제 컨트롤러도 실제로 이제 기기와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경량화 등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한 20년 동안 이제 큰 이제 진보는 없었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가 나오면서 이제 컨트롤러 같은 부분은 이제 무선화가 됐고 그래도 아직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이제 착용형이 됐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아직 사용성으로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가 나오면서 이런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자체의 유선형 부분도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오큘러스 퀘스트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제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이제 전체 무선화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도 무선화가 되고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및 컴퓨팅 유닛도 무선화가 되면서 이제 사용성이 많이 증가하였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러도 향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재 당장 이제 기능적으로 없어지진 않지만 향후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홀로렌즈 2 같은 부분이 이제 출시되었을 때 예전에 홀로렌즈 1 같은 부분에 이제 단순 컨트롤러라도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품적으로도 홀로렌즈 2에서도 풀 핸드 트래킹 그러니까 손을 인식하는 제스처 트래킹에 기반한 부분으로 입력 방식을 전환을 했고요. 오클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적 피처이긴 하나 이제 핸드 트래킹, 즉 손 동작, 손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부분을 실험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AR 클래스, 더 향후의 미래 이제 렌즈 형태든 풀 착용형이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컨트롤러를 갖고 기기를 조작하는 형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착용형 인터페이스가 이제 대중화될 텐데 그럼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착용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워치, 스마트 셔츠 등 다양한 폼팩터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요 이제 그 제품화나 상용화가 되기에 가장 큰 부분이 글래스입니다. 이 글래스라는 폼팩터가 먼저 이제 제공이 돼야지 스마트 워치라든지 스마트 셔츠, 스마트 링 등 다양한 컨트롤러나 모니터링 기기들이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어, 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셔츠 링 등은 현재 이제 글래스가 현재 상용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스마트 글래스에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좀 진일보되는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적으로 저전력, 초경량, 초박형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스냅의 최근 이제 하드웨어 안경형 기기인데요. 뭐 웨이브 옵틱스라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 업체를 활용해서 더 이제 그 경량화, 그다음에 박형, 초박형, 그다음에 안경의 두께를 실제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R 착용 인터페이스를 그 적용하기 위해 주요 기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디스플레이랑 컴퓨터 그래픽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제 실제로 사람의 눈에 그래픽을 이제 뿌려주는 부분이고요. 컴퓨터 그래픽 부분은 이제 이런 거를 렌더링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로드맵이 현재 이제 산업계나 이제 연구적으로나 많이 체계적으로 잡혀와 있고, 향후 이제 큰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에서도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향후 몇 년 내로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크게 이제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감지 기술과 햅틱 피드백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지 기술과 이제 햅틱 피드백 부분은 이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지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을 센싱하는 감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햅틱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에게 실제적으로 실감적인 촉감을 이제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제 나타냈는데요. 이제 햅틱 피드백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상 물체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시 실제적이고 실감적인 촉감을 전달하는 부분. 아니면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런 착용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시 다양한 입력을 수행하는데요. 이런 입력 수행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상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컨트롤하면서 버튼을 눌렀을 시 이 버튼을 눌렀다는 이런 행위에 대한 피드백, 햅틱 피드백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주요 기술들 중에 이제 감지 기술과 햅틱 피드백 기술을 위주로 보게 될 건데요. 이런 기술들이 상황 인지 인터랙션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adapt their functionality to change surroundings. 이 뜻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향후 컨텍스트얼 인터랙션을 할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문구인데요. 기본적인 컨셉을 보게 된다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기능이나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제공하고 이제 사용자가 의도 파악을 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시스템 등으로 컴퓨팅을 진행하고요. 기능 추천을 하고 사용자가 의도 파악이랑 작업 수행하는 중간에는 이제 사용자의 의도 파악을 하는 센싱 부분과 사용자가 작업 수행을 했을 시 피드백을 주는 상호작용 시스템 등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착용형 인터페이스가 이 부분 중에 크게 연관된 부분은 이제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 파악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 인지를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왜 AR 환경에서 중요하냐면 이 AR 환경에서의 실제적인 서비스 업체 매출이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주변을 인지하는, 예를 들어서 현재 유저가 있는 장소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돼서 맞춤 광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 매출과 연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같은 디스카운트를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장소에 갔을 시 해당 장소를 방문했을 시 이제 실제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된다면 이런 AR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제 경제 이제 이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 방면에서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인터랙션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센서 인터페이스나 어떤 햅틱 인터페이스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용형 센서 인터페이스에서 저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학 기반 컴퓨터 비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광학 비전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컴퓨터 비전으로 치부되고 착용형 센서 인터페이스 있을 시 쉽게 간과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장표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광학 컴퓨터 비전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술 방식으로 구현되는데요. 먼저 맨 위에 스테레오 방식, 두 개의
카메라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3차원 뎁스,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 밑에는 이제 구조광이라 그래서 이제 패턴을 뿌려주고 그 패턴이 실제 물체에 맞고 변하는 거에 따라 깊이를 추정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여서 이제 레이저나 그 사람 눈에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적외선 부분을 쏴서 그 TOF 센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서라는 비행 감지 이 시차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물체의 뎁스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스테레오 방식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이슈 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나 이제 제품을 만든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이미지를 촬영하는 즉시 소모하고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예전에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크게 이제 실패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부각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고 실제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언제 하는지도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알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실패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런 방면에 있어서 이제 향후 이제 컴퓨터 이런 제도자 측면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할 시 어느 부분까지 이제 기기에 적용을 하는 걸 허용해 줄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해 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이 센서 방식의 경우 실제적으로 2D RGB 이미지를 이렇게 측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더 프라이버시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착용한 센서 인터페이스 중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센싱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름이나 아니면 붙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휜다든가 밴딩 그런 관성 아니면 관성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 아니면 움직이는 힘의 관성 이런 걸 이용한 물리적 센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센서들의 발전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장갑 형태의 다양한 이제 컨트롤러 기기들이 나왔고요. 예를 보시면은 이게 자유도가 꽤 높은 부분인데 이것을 다 이제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예전에 그 데이터 글러브는 사용자의 손가락 굽힘 정도만 이제 측정할 수 있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관성 센서도 같이 들어가서 그 오리엔테이션 즉 손이 돌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측정이 가능한 걸 볼 수 있고 리얼타임으로 이제 빠르게 측정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주로 이제 센싱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전 저항형 압력 센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정전식 받침의 붙임 센서 아니면은 관성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핸드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그 핸드폰이 옆으로 누워있는지 이제 세로모든지 가로모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관성 측정 장치가 보통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영구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매우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성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산가 같은 경우는 몇백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 나오는 AI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 유의미한 이제 사용자의 이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밑에 보이는 관성 측정 장치 연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관성 장치를 이제 손목에 부착해서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이게 벌추얼 환경에서 이제 타이핑을 할 시 이제 손가락이 이제 마찰을 만들 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센싱 감지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키보드를 입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관성 측정 장치를 활용해서 AI 알고리즘과 활용해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센싱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요즘에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시그널
예를 들어서 근전도를 이용한 손목형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전도 기반 이제 손목형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침수평이 아닌 비침수평, 예를 들어서 이제 손목 위에 손목이나 이제 그 팔 위에 이런 이제 그 손목형 장치 형태로 부착하여서 이제 근전도 신호를 읽고 이 근전도 신호를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 뭐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서 실제 그, 그 근전도 신호를 내뱉는 이제 실제 근전도 신호를 내뱉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스처 같은 부분을 센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동영상 같은 부분은 실제로 이제 구동하고 있는 근전도 기반 손목형 컨트롤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센서 부분을 이제 시각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18개, 10개 이상의 이제 근전도 신호를 읽고 그 신호를 기반으로 손의 실제 포즈를 재현하고 실시간으로 재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평소에 타이핑하는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해서 실제로 그 표면에다 타이핑을 해도 실제 어떤 타이핑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전도 기반 손목형 컨트롤러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뇌파 기반 VR 컨트롤러 같은 게 최근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머리에 이제 몇십 개의 이제 채널 예를 들어서 전극을 붙이고 실제로 착용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9개 정도의 전극이 뒤에 붙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 어, 고품질의 이제 입력은 아니지만 한 대여섯 가지의 그 입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제 최근에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근전도나 아니면은 이미지, 뇌파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영구적으로는 많이 개발이나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CG, 이제 심전도나 EEG, 뇌파 같은 것을 동시에 읽어서 이것을 이제 헤드폰을 착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 레벨을 이제 판별하는 뭐 그런 방식의 이제 착용형이 그 서비스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착용형 센싱 인터페이스, 착용형 감지 인터페이스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이 크게 이제 두 축 중에 하나의 이제 햅틱 피드백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착용형 햅틱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은 이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착용형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동자를 활용한 바이브로 텍타일, 진동을 활용한 이런 햅틱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런 햅틱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 등 다양한 회사 등에서 많은 제품이 이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현재 이제 뭐 마켓에서 VR 게임용으로 활용되는데 이제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텍트 수트, 이제 비에틱스에 나온 텍트 수트 같은 경우는 한 40개의 진동자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VR 환경에서 총을 맞든지 뭐 그런 거를 촉감을 이제 사실적으로 구현해내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HCI 쪽에서는 이제 관련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런 햅틱 이런 경험을 이제 구현해내는 관련 알고리즘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등받이에 그 디자이너들이 어떤 특정한 햅틱 효과를 구현하고 싶으면 이런 소프트웨어 툴킷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와 유기적으로 물린 이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5개 이제 그 진동 모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하고 구동하냐에 따라 실제적으로 사용자는 이제 이 보라색 원의 부분의 진동을 느낀다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햅틱 렌더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연구랑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일렉트로 텍타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전기 자극형 햅틱 기기인데요. 이 실제적으로 전기를 자극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고주파 그 마사지 기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요. 이 전극에다 실제 이 전극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 표면에 붙여서 실제적으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촉감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초박형 전기 자극형 햅틱 기기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되고 있지만 이제 안전상 같은 등의 이슈로 실제 이제 제품 등에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실제적인 촉감을 이제 가상 세계 등에서 구현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2D 이제 모바일 기기와 이런 메타버스 기기에서의 큰 다른 점이 메타버스 기기에서는 이제 3D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3D 환경에서 가상 물체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2D 인터페이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간단한 햅틱의 세기, 아니면 햅틱 진동의 종류, 이런 걸로 따라서 이제 충분히 인터페이스에서의 피드백을 구현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 3D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물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벽을 민다든지, 가상 환경에서. 그런 거는 이제 단순 진동이나 단순 촉각으로는 이제 그 구현이 힘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학계에서 현재 학계에서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감을 실제적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감을 준다는 부분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만약에 가상의 물체를 잡는다면 실제로 사용자가 손을 더 굽힐 수 없도록 이를 잡아줄 수 있는 뭐 기계적인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전기적 접근 방식의 브레이크, 그런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비디오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정전기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전기를 활용해서 고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실제 두 개의 전도성 물체가 붙게 되고 이 붙는 이 힘을 이용해서 이 브레이크를 구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정전기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보시는 것 같이 뭐 2kg 정도, 20뉴턴 정도의 힘을 사용자의 손가락에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외에도 멀티 센서리 피드백, 즉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나 기술들이 현재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헤백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역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줄 같은 게 이제 손가락 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역감을 주고요. 그 사용자가 더 갈 수 없게 이제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막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기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고품질 촉각을 또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를 만질 때 그 손바닥에 이제 공기압을 통해서 다양한 촉감을 주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100개 정도의 촉각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물체를 만졌을 때도 더 갈 수 없게 이제 역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그 센서와 햅틱 등을 이제 결합하는 다양한 기기나 모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HCI 쪽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가상 세계에서의 촉감을 전달하는 부분이 아직도 난제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요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눌렀을 때 촉각을 전달하는 부분, 이런 가장 간단한 부분도 현재 이제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로 이런 부분에 사실적인 이제 촉감 전달이 그 향후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착용형 인터페이스는 현재 이제 한 세 가지 기술적인 이제 개발 방향을 갖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 소자 개발을 통한 이제 기능 향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리지드, 딱딱하고 이제, 플렉서블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 소프트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런 피부의 여러 가지 커브나 그런 유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 근전도나 아니면 뇌파 같은 부분도 더 높은 고품질의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통해서 이제 기능이 향상되고 있고,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계 학습을 통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성능, 그,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 센서를 활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프레셔를, 누름을 감지하냐 마냐, 뭐 이런 단순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면 최근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손을 어떻게 구부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재현해내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손목형 기기의 센서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손 동작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기계 학습을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햅틱을 활용한 이제 소셜 터치로 이제 AR, VR 환경 내에서 소셜 프레젠스 증가인데요. 이 햅틱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온 부분이 이제 이 햅틱을 기능을 이제 실제 촉감을 전달하게 되면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훈련이나 소셜, 이 사회적 이런 프레젠스, 사회적 존재감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된다는 많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햅틱을 쓰는 부분과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학습 효과라든지 차이가 있고 소셜 사회적 인지 관련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햅틱 효과를 주게 된다면 이제 사회적 인지 부분이 많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드릴 분야는 이제 이런 시프트 디바이스라고 이런 소셜 햅틱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렌더링 방식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이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브로텍터 진동자나 아니면은 실제 모터를 활용한 이제 누름 형식의 이제 촉감 전달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햅틱을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방식의 연구가 아직도 이제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아직 햅틱 관련된 부분은 향후 몇 년간은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착용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 이제 인지적, 지각적 증강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인지 인터랙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의 테크 블로그에 올라온 부분인데 상황 인지 인터랙션 관련해서 이제 잘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띄워주고 사용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 해당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게 조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마찰이 많이 줄게 되고요. 사용자가 더욱 쉽게 더 자주 이제 그런 메타버스 기기나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고려사항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온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페이스북에서 지난주에 이제 Building the Metaverse Responsibly라고 책임 있는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500억 정도의 연구 투자를 단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코노미 오퍼튜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세이프티, 이퀄리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향후 이제 착용형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먼저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수집할 데이터 관리, 후처리 관련 제도를 이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하드웨어 상에서도 감지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런 걸 슬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으로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다 구현해 놨는데 향후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컴퓨터 비전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술 개발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착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사용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디자인 가이드라인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